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티클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사라지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컬러 값에 반영을 해서 파티클의 색깔로 바뀌어서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오브젝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실린더를 했지만 기본 도형을 만드는 것보다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브라우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모델링, 그다음에 스컬프팅 베이스 메쉬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본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엘리게이터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색깔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재질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서서히 위에 이 얼굴부터 꼬리까지 서서히 사라지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사라지게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을 제외한 사라지는 형태. 사라지는 형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이 쉐이더에 지오메트리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오페시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오페시티에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하얀색일 때 불투명한 상태가 되게 되고요. 검은색이 되면 이렇게 투명해지게 됩니다. 화면에 안 보이게 돼요.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서서히 사라지게끔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스페‌큘러가 있으면 스페큘러 남겠지만 그것들도 이 위에 있는 스페큘러 웨이트 값을 연결하게 되면 할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오페시티에다가 그 효과를 얻어 보도록 할게요. 이 서서히 사라지게끔 하는 이 방법 자체는 텍스처를 새로 시퀀스를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되지만 오페시티에다가 이렇게 램프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검은색과 하얀색 이 범위를 직접 조정하고 키를 줄 수가 있어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어떤 정형적인 형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6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재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투명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걸, 아니 사라지는 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뭔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뭐 다리가 투명한 데도 있고 불투명한 데도 있고 몸통도 투명하고 꼬리도 뭔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오브젝트의 UV라고 해서 매핑 좌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핑 좌표가 이렇게 꼬리 부분과 몸통 부분과 이런 부분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렇고요. 이 UV 좌표를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전에 정해졌던 것처럼 머리 부분부터 꼬리까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형적으로 면을 UV를 풀어주면 돼요. 펼쳐주면 됩니다. UV 옵션을 보게 되면 플래너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옵션을 보게 되면 어느 쪽 방향에서 프로젝션해서 그 방향대로 매핑 좌표를 풀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Y 좌표를 하게 되면 위에서 이 오브젝트를 봤을 때 펼쳐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Y 선택하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한 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양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거는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머리 부분과 그다음 꼬리 부분의 불투명함과 투명함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불투명해지거나 서서히 투명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경계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계가 이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보관법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인데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정확하게 딱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타나는 거 해줄 수도 있겠고요. 요게 지금 끝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 검은색과 하얀색의 색깔을 이렇게 반전시켜 주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서서히 사라지게끔 끝으로 가게 되면 다 나타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서서히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키를 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프레임에다가 이 오브젝트 하얀색 요 컬러의 셋 포지션을 셋 키를 이용해서 키를 주고요. 120프레임에서 이렇게 1까지 가서 키를 주게 되면 플레이 했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가 서서히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파티클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n 파티클, 그리고 emit from 오브젝트라고 해서 오브젝트에서 파티클이 방출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emit from 오브젝트를 적용하게 되면 표면에서 방출되게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emit type이라고 해서 방출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surface로 해줘야지 면에서 방출되게 됩니다. 만약에 옴니를 하게 되면 버텍스 한 군데에서 방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서페이스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티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주의하실 거는 이게 오브젝트 자체가 이제 크다 보니까 굉장히 네, 이 파티클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이 파티클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M 파티클에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적용해 줬는데 여기 보게 되면 볼 포인트를 하게 되면 점의 형태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용해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페이스의 것을 지워주고요. 언두를 이용해서 파티클 타입을 이제 포인트로 바꿔주고 오브젝트 서페이스 이미트 프롬 오브젝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트 프롬 오브젝트. 그러면 아까 전에 옴니에서 서페이스로 하게 되면 표면에서 파티클이 방출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적어서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 여기 레이트라고 하는 걸 높여주게 되면 파티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서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주느냐? 그건 이제 사라지는 그 영역에서 파티클이 생성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 표면, 오브젝트 표면에 다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사라지는 이 영역에서만 파티클들이 생성이 되거나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해주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하냐면 2m에 보게 되면 밑에 텍스처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비율, 초당 파티클이 생성되는 이 비율을 여기는 텍스처랑 연동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텍스처를 적용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서 만약에 체커를 했다라고 하면 이 오브젝트의 체커 형태의 모양으로 파티클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해주는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enable text rate를 해줘야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 잘 못 느끼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뻥뻥 구멍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체크 무늬 형태로 적용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뭘 적용해 주느냐? 아까 전에 적용했던 이 램프를 한 번 더 적용을 해줘요. 램프. 역시나 여기 있는 하얀색은 파티클 생성되는 거고 검은색은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 얼굴 부분 주둥이 부분에만 파티클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움직여주면 되겠죠? 맞춰서 시간에 따라서 맞춰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넌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요만큼만 만들어지게 돼요. 요걸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검은색이 되고 이렇게 되면 특정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끝부분, 꼬리 부분이 파티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꼬리 부분에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1프레임일 때 위치값, 키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0프레임일 때는 끝에다가 키를 줍니다. 뭐 이걸 역시나 시퀀스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도 키값을 주고 서서히
꼬리 쪽으로 이동하는 걸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다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발생 안 하니까 검은색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플레이를 했을 때 이 사라지는 부분을 따라서 파티클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왜 안 움직이지? 뭔가 키를 잘못 줬나 봐요. 셋키. 네.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파티클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네. 잘 따라가는 것 같지 않아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거는 파티클이 너무 적게 생겨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티클 양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m에 보게 되면 2m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위에 레이트가 있고요. 500개, 초당 500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5만, 5천, 5만 개를 해주게 되면 아까보다 많은 파티클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 이 지나갈 때만 생성되게 되는 부분이 되게 돼요.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이렇게 서서히 사라질 때만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뭐 좀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더 늘려주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되게 되죠. 생성되게 되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엔클로스라고 하는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중력과 바람 같은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력이 9.8 뭐 지구의 중력이 9.8로 적용되어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에어, 윈드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 바람을 불려서 날리고 싶다라고 하면 특정 방향, 지금 윈드 디렉션을 X축으로 값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바람에 의해서 날리게 됩니다. X축은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세기가 조금 더 센다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X축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중력보다 좀 적으니까 적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윈드 노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불규칙한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한 10 정도 주게 되면 이렇게 불규칙한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드의 스피드도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쪽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윈드 디렉션의 Y축에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더 불규칙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윈드 스피드를 100 정도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불규칙한 형태의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50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돼요. 근데 계속 살아남으니까 또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성된 것들은 사라지게끔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라이프 스판이라고 해서 파티클의 라이프 스판,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 포에버라고 해서 계속 살아남는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고요. 랜덤 레인지를 하게 되면 1초 내에 랜덤한 어떤 특정 값에 의해서 서서히 사라지게끔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0.5를 하게 되면 라이프 스판 1초, 24프레임 동안 살아남게 되고요. 0.5라는 부분은 이 0.5초 사이에 사라지거나 안 사라지거나 랜덤하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단 부분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조금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2초, 1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오래 살아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파티클이 생성되고 그 사라지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퀀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칼라 값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값. 칼라 값은 이 오브젝트에다가도 칼라 값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칼라 이렇게 뭐 어떤 특정 파일을 해도 되고요. 뭐 좀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체커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고 색깔을 뭐 빨간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 오브젝트는 생성됐고요. 이 파티클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파티클 항목에 2m 항목에 2m 항목에 보게 되면 밑에 아까 전에 텍스처 레이트처럼 파티클 칼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전에 그 이 램프
체크어 무늬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이퍼 쉐이드의 텍스처 항목에 요 엘리게이터 요 체크 무늬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용해서 끌어다가 이 파티클 컬러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 파티클 컬러가 바뀌게 돼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죠. 네, 이거는 inherit 컬러라고 해서 컬러 값을 상속받는다 라는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면에 있는 파티클이 바뀌어야 되는데 역시나 안 바뀌고 있죠. 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파티클의 속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파티클에 보게 되면 이 이미터가 아니라 파티클 항목에 보게 되면 여기에 per particle 어트리뷰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add dynamic 어트리뷰트의 컬러 값을 이렇게 add per particle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파티클 하나하나마다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추가를 해주게 되면 컬러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항목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전에 봤던 컬러 값을 이렇게 상속받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 파티클 크기 너무 작은 것 같다라고 하면 이 파티클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선 여기에 파티클 항목에 쉐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쉐이딩 어디 갔니? 네, 쉐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파티클의 그런 디스플레이 항목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포인트 사이즈를 이용해서 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다라고 하면 키워가지고 면의 정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에 사라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컬러 값을 같이 연동을 하면서 오브젝트를 사라지게끔 해주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원래대로라면 뭐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스트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꼬리 부분이 얘는 있어요. 꼬리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라지게끔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사이즈를 얘는 한번 닫았다가 열어주게 되면 어, 어 잠깐만요. 플레이를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위드 라인 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이제 이용해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포인트 사이즈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방향에 따라서 꼬리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